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 서구을 양향자 의원입니다. 지난 3년 국민들께서는 코로나19로 고통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암담한 현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지혜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는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보호 무역주의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한 달 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3은 치열한 기술 전쟁의 최전선이었습니다. 메타버스, 웹 3.0, AI, 로봇, 자율주행 등 혁신 기술을 구현한 제품들이 인류의 삶을 더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결국 반도체 전쟁입니다. 미래 기술 가운데 반도체를 활용하지 않는 제품이 없습니다. 반도체 패권을 잡아야 첨단 산업 경쟁에서 승리합니다. 경쟁국들이 고강도 반도체 지원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이제 반도체 경쟁은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 간의 전쟁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생명줄입니다. 반도체는 매년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20%가량을 담당합니다. 매년 100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이는 전체 GDP의 약 8.2%에 해당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체 취업자 수는 감소했지만 반도체 산업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왔습니다. 국내 반도체 제조 3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동부하이텍은 최근 5년간 40조 원의 법인세를 납부하며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약화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일자리가 사라지며 국가 재정이 무너집니다. 반도체가 흔들리면 대한민국이 흔들립니다. 아니, 무너집니다. 우리 국민의 삶이 고통스러워집니다.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통과된 K칩스법에 대해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첨단 전략 산업의 육성 및 보호를 위해서 우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국민께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첨단 산업 물론 반도체도 거기 들어 있습니다만 첨단 산업에 대한 그런 육성 계획, 또 입지 같은 것들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계획, 그리고 좀 더 상세한 그 산업의 규정이 좀 필요는 합니다만 추가로 그러한 그 기술들에 대한 그 외국으로의 그 부분별한 유출 이런 것들을 좀 막는 그런 그 역할을 위원회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신데 지금까지 회의 주제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지난번 일단 그 법안을 2021년인가요? 국회에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위원들을 다 구성을 하고 회의는 현재까지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8월 4일 날 출범을 했는데 이제 한 번 하셨습니까? 네. 작년 말 정부는 첨단 산업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을 여당 반도체 특유안의 3분의 1 수준인 8%로 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켰습니다. 혼란스러운 예산 정국을 틈탄 졸속, 기습, 편법이었습니다. 기재부로부터 이 내용 사전에 보고 받으셨던가요? 이 내용은 물론 사전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우리 양영자 의원님께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아주 정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이런 반도체 산업의 진정한 육성을 위해서 추가적인 지원에 대해서 많이 애를 써주신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지원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보고는 받았습니다. 보고 받으시고 아무런 코멘트 안 하셨습니까? 이것은 이제 추가적으로 더 당초에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그 내용에 추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반도체 투자를 올해 좀 하려는 기업들이 상당히 있어서 그런 기업들을 돕는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8%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개정안으로서 확대를 했죠. 당초에 8%라는 것은 그 이번에 개정안이 나오기 전 그 숫자가 아닌가요? 투자에 관련해서요. 여당 반도체 특위안은 몇 프로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아마 국제적으로 미국 같은 데가 하고 있는 그러한 율을 아마 주장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이 30%였습니다. 정부의 8% 세액 공제안이 통과되자 산업계 학계가 한 목소리로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단절시키는 것이라며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8%는 도저히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뒤집어진 운동장이라고들 하셨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전략산업 등의 육성 보호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이 모두 반대하는 이런 반도체 산업 후퇴법을 보셨을 때 정말 아무런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뭐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산업에 대한 지원은 어느 하나의 그 분야에 대한 세율이나 그 지원으로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총리님께서 죄송합니다만 총리님께서 반도체를 원오브댐 하나의 산업으로 여기고 계신다는 게 지금 이 자리에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작년 정기국회에서의 저희 행정부의 그 합의된 그러한 그 하나의 합의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반도체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산업으로서 R&D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딴 나라하고 비해서 결코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좀 유지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된 다음에 특히 올해의 반도체 쪽의 투자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지원을 해주게 되면 이분들의 그 투자 활동이 훨씬 더 활발해질 수 있겠다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안을 만들었고 지금 2월 19일 날 국회에 제출이 되었고 2월 국회 처리 목표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1월 19일 날 제출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1월 19일 날 제출이 됐고 2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지금 논의 중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총리님. 기존의 지정학 중심 세계 질서가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정학적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패권은 국제 역학 관계의 게임 체인저이지 않습니까? 미국 반도체 지원법이 국방수권법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도 미국의 대중국 정밀 타격의 첫 관역이 반도체였던 것도 모두 반도체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도체 산업 육성이 이제 경제를 넘어서 정치, 외교, 안보 영역의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총리님의 그런 근시안적 사고가 저는 상당히 지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냉엄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혈혈단신으로 또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CS 2023에서도 정말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욱이 경쟁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기업들을 회유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 무대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을 위해서 지원 계획이 없으신가요? 미국은 어쨌든 뭐 반도체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지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좀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저희만이 아니라 또 대만의 TSMC에 투자도 유치하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의원님의 반도체에 대한 그러한 세계적인 그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애정에 대해서 충분히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거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정말 필사의 노력으로 세계에서 그 탑 최고의 반도체 산업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반도체 산업을 더 키워야 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생각이 같지만 그 모든 이런 그 반도체 산업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을 현재 크게 그런 기반이 없는 미국이나 이런 데하고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얼마 전에 국내 반도체 기업의 전현직 직원들이 반도체 공정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경찰에게 붙잡혔다는 뉴스 보셨습니까? 네, 가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해외 기술 유출 사례가 112건입니다. 피해 금액이 26조 원이라더고요. 36건이 국가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대부분 중국으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제재를 강화하면서 중국의 노골적인 반도체 기술 유출 시도가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우리의 국가 핵심 기술에 접근하는 수법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임직원들로부터 기술 유출을 시도하는 동시에 그에게 자금을 내세워서 기술 기업 인수를 진행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이 중국계 자본의 기업 인수로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국인 투자 위험 심사 현대화법, 그리고 일본의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독일의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 규정 등은 자국 기술 기업에 대한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직권 조사를 통해서 외국인 투자를 무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련 제도가 느슨하다 보니까 중국 자본에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불황과 맞물려서 이러한 공격이 정말 정교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요? 지금 일단 첨단 기술 보호를 위해서 반도체를 포함해서요.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서 국가 핵심 기술 총 73개를 핵심 기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만 반도체 관련 기술이 11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개를 지정을 하고 기술 수출이나 기업의 M&A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게 하는 그러한 정책 등을 통해서 기술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재 수단을 좀 실효성 있게 그렇게 만들고 또 실태 조사도 좀 더 강화해서 기술 보호가 실효적으로 이렇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있으시겠네요. 기술 유출을 제로로 만든다든지. 당연히 우리가 필요한 그런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목표를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창영 장관님. 혹시 의원님 잠깐 허용해 주시면 제가 아까 내용을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말씀하세요. 최용두 의원께서 저한테 질의를 하신 것을 제가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 통보한 사실은 전혀 없고 따라서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장관님, 예. 치포 동맹에 대해서 전 국민이 궁금해하십니다. 제가 이 전국의 특강을 다녀보면 치포가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고 많이들 묻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반도체 경쟁의 정치 외교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바로 저는 치포 동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맹에 적극적인 일본, 대만과는 다르게 우리가 선뜻 이 치포 동맹에 참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중국이 우리 반도체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고 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등이 중국의 대규모 생산 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치포 동맹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일단 뭐 반도체 동맹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요. 반도체 협력체다 이렇게 일단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이 사자 간에 반도체 공급망의 예를 들면 강화, 예를 들면 뭐 기술 개발이라든지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협력 채널로 CFF4가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FF4의 참여 여부에 따라 이거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그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하고는 좀 별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정부도 그런 방식으로 미국과 접근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주셨는데 지난해 8월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에서 IRA가 발효되었는데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수정 입법될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법안 개정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이제 이 미국 의회에서 상하원으로 나눠진 미국 의회에서 정치로 합의된 법이기 때문에 또 이번 지난 중간 선거 이후에 정치정이 여전히 그 뭐라고 할까요? 아주 분절적으로 나눠진 그런 미국 의회 구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입법이나 또는 법안의 수정은 좀 쉽지 않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상임위를 통해서도 이 워닝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좀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정부로서 이제 하나 변명을 드리자면 저희로서는 아마 어느 그 관련국 EU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보다 제가 먼저 또 강하게 미국에 대응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법원 자체는 개정은 쉽지 않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다른 그 하위 규정을 통해서 상당히 실질적으로 피해를 거의 줄이는 그런 혜택을 받아냈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어진 그 하위 규정들 잘 활용하면 저희가 상당 부분 미국 시장에서의 위치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미 백악관 100일 공급망 검토 보고서 보셨습니까? 거기서 예. 보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자동차, 바이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직접 기술을 개발하고 제조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CES에 참여했던 기업들도 특히 바이오 기업들이 고민이 많고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RA 발표 이후에 또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유럽판 IRA로 맞불을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국의 최첨단 기술 보유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침탈이 정말 두렵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반도체 지원법 통과로 우리 기업들이 약 300조 원에 달하는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IRA의 발효로 우리나라 배터리 자동차 기업들도 앞다퉈서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정말 코리아 엑소더스가 엄청난 속도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있나요? 기업의 생산 기지의 위치를 선정하는 그런 뭐 기업의 경영 전략의 일부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업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고용이나 또 부가가치에 또 조세 수입에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내에도 상당 부분의 그 기업 프레젠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지금 종래 자기들이 갖고 있던 제조업 기반의 취약점을 이제 IRA를 통해서 자국 우선주의로 전 세계에서 이제 빨아들이는 이런 일종의 전략을 펴고 있고 EU나 다른 나라들이 반발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로서는 우선 우리나라가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 규제라든지 교육 계획을 해서 그 인력 공급을 아주 원활하게 하고 또 특히 기업이 가장 필요한 첨단 인력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야만 전 세계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떠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전반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산업부에서도 정부 부처와 함께 그런 전략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지난번에 산업부에서 설명회를 가졌을 때 227개 지자체가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기업들의 투자의 어떤 의사는 지금까지는 인재의 확보의 문제가 가장 컸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으로 이렇게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이 에너지 대란뿐만 아니라 이 RE100 달성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기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리뉴얼블 에너지가 가장 프라이어티 넘버 원으로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특화단지에 대한 관심이 지자체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요. 예, 많은 요청이 있습니다. 이 특화단지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특화단지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사실 분산을 위한 분산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특화단지 자체에 있는 산업이 얼마나 잘 클 수 있는 여건이 그 지역에 되나를 가장 중요한 선정 근거로 저희는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인재가 제일 중요하겠고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용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예, 용수가 사실 우리나라는 지역적으로 그렇게 충분하지 못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입지를 제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이제 전력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 전력 생산 지역하고 소비 지역이 많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상당한 그 송전 부담이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전력 특히 또 그중에서는 또 아류백 충족을 위한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만 특화단지를 제대로 그래서 좀 계속 커나갈 수 있는 그런 특화단지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의 질이 가장 좋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지자체로 보면. 지금 신재생 에너지는 제주도하고 호남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전남 지역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경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북의 새만금의 해상 태양광 그것도 한 7기가 정도가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기후 위기 대책 또 재생에너지 정책, 국토균형 발전 차원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10년, 20년, 30년 후에 또 글로벌 산업 지형 변화를 정밀하게 예측해서 발표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그 만 37세 빈살만 왕세자가 네옴시티를 비전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탈바꿈시키겠다 했던 그런 담대한 비전을 이번에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있어서 적어도 첨단 산업 K 네옴시티 대한민국 정도의 기술 허브 국가의 비전을 발표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부총리님, 잠깐 여쭙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그 저특법 반대 토론했을 때 찬성 토론을 여당에서 했습니다. 그거 보시고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의원님들은 늘 300분이 다양한 각자의 정견을 갖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총리께서도 이 우리의 지원이 충분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희 국가별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정말 자국의 경제 안보, 국가의 미래 명운이 걸렸다 하면서 정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우리의 경쟁국이 일정 수준 가면 우리는 그보다 더 낫게 해야 되고 이런 경쟁이 치열하게 가고 있다. 반도체는 의원님께서 지금 수차례 강조하셨지만 대한민국의 핵심이고 대한민국 전체 산업의 생명줄, 생명수이자 저는 전 산업의 두뇌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미래 우리 먹거리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명운이 달려있고 우리 안보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그때도 정부가 8%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해서 세제 개편안 낸 것은 8월 달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계속 와 있었고 그 다음에 여당의 특위가 있었고 저희들이 국회에서 기재위 소위 그 다음에 제가 막판에 이 세제 관련 협상을 할 때도 사실은 유감스럽게도 반대표 관련해서 저희들 협상단에 어느 누구도 추가적인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됐고 그 이후에 저는 저대로 투자 확대에 관한 문제인식이 있었고 또 대통령께서 강한 문제인식을 주셔서 저희들이 추가 대폭 세제 지원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정량적 데이터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반도체 시설 투자의 25%를 공제해주고요. 일본은 파운드리 공장 건설 투자금의 약 5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띄워주셔도 됩니다. 중국은 고급 공정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를 10년간 면제합니다. 우리의 시설 너무나 다행스럽게 다시 정보안이 제출되었다고 하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합심해서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최대 35%까지 투자세 공제 지원 방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시고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함께 공유하셔서 이번 2월 국회에 정말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협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를 정쟁에 매몰된 회기가 아닌 반도체 패권국의 초석을 세우는 회기로 만듭시다. 국회 첨단산업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서 시설 투자세 공제율 상향을 비롯해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서두릅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한 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된 산업 발전의 뒤에는 담대한 파괴적인 국가적 결단과 초당적 지원이 있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도체 지원에 함께 뜻을 모아주십시오. 우리 미래 세대들을 꼭 생각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양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